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재권 교수입니다. 오늘은 개착식과 반개착식 터널 공법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형이라는 것이죠. 유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착식과 반개착식 터널 공법은 AB 타입, 즉 비교를 해달라는 비교 타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출제자가 개착식 터널 공법이나 반개착식 터널 공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다면 각각 문제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낸 거는 개착식과 반개착식을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철저하게 비교해달라는 거죠.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된다? 비교표가 나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보면 개착식 터널 공법과 반개착식 터널 공법은 공법 유형이 되기 때문에 공법 유형으로 그 다음에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즉 비교표 플러스 뭘 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그 어떤 공법에 대한 원리, 공법의 시공상, 유의사항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써야 되겠다. 즉 유형은 큰 유형은 비교표를 써야 하는 AB 타입이고요. 작은 유형은 그 원리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저토피 터널 공사를 한다. 저토피에 대해서 터널 공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저토피도 우리가 얘기하면 초저토피가 있을 거고요. 저토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저토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저토피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초저토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중저토피 같은 건 어떤 걸 쓰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공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가장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터널에 대해서 사면을 조성해서 올리는 사면 절취 공법의 개착 공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착 공법인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면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흙막이를 해가지고요, 막이를 한 다음에 터널을 조성하고 하는 방법에 개착이지만 막이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어스앵커 같은 거를 하고요. 어스앵커를 하고요. 여기 이제 어떤 풍암이나 연암 같은 데서는 락볼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막이를 조성해서 한 다음에 복토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반개착식이 있겠습니다. 반개착식은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특수공법에서 카린시안 공법이 있겠는데 이 공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위에 흙이 있는데 풍암 정도가 있고요. 풍암이요. 그 다음에 풍암은 아무래도 자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풍화가 되면 흙을 파면 거의 토사와 같기 때문에 풍암 같은 경우가 있고 밑에 연암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터널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윗뚜껑 딴다. 예전에 빵빠렌가 이런 CF에서 이런 게 있었죠. 윗뚜껑 딴다. 뭐 샤베트는 덤이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풍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윗뚜껑을 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기초에다가 마이크로파일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라우팅 같은 것으로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아치 크라운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위를 덮습니다. 덮어서 되메우기를 하는 거죠.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밑에는 터널 굴착을 하면서 여기다가 락볼트 같은 것으로 보강해서 터널 굴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를 보시면은 개착이고요. 밑을 보시면은 터널 굴착을 하기 때문에 반개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토피 터널이라도 그나마 중저토피, 토피가 어느 정도 있으면 개착 방법을 하면 유리할까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토공량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러면은 공기가 늘어나게 되고요. 토공량이 과도함에 따라서 운반을 하다 보면은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요. 일단 토공량이 많다는 것은 자연훼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저토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개착공법은 별로
어떤 그런 권장할 부분이 안 되겠죠. 그럼 중저토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반개착으로 하면은 토공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토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암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강을 함으로써 어떤 원지반 자체의 어떤 지보 능력을 극대화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저토피에서는 정리하자면 어떤 공법을 쓸 수 있다? 반개착 공법을 쓸 수 있고요. 중저토피, 즉 저토피 중에서도 어느 정도 토층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반대가 됐네요. 중저토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카린시안 공법을 쓸 수 있고요. 초저토피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개착을 하는 게 속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법에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개착식과 반개착식의 정의에서요. 완전히 상부를 굴착하는 게 아니라요. 터널의 전단면을 굴착해서 노출해서 그 콘크리트를 구조물을 설치하고 복토를 하는 방법이 되겠으니까 이거는 약간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 반개착은 어떻게 한다? 개착 면적을 최소화해서 아치 콘크리트 후 터널을 굴착한다 하는 건데 어떻게 최소화하는 거예요? 상부에서는 개착, 하부에서는 비개착, 그리고 어떤 아치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방법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상부, 하부를 나눠서 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의는 조금 내용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비교표. 자, 어떤 게 더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자, 이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쓰시면은 그 이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환경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토공량이 많아지고요. 그 토공량이 많아지면은 운반 장비에 대한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 또 토공량에 따른 자연 훼손 때문에 어떤 환경성은 떨어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은 어떤 게 유리한가요? 무조건 경제성이 개착식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저토피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개착식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저토피를 한다 그러면은 토공량이 많아지고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공사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초저토피로 간다, 저토피로 간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개착식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즉 위에 콘크리트 보강 비용이나 이런 것이 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따질 때는 어떻게 평가를 써줘야 될까요? 초저토피일 때는 토공량이 작으므로 개착식이 토공량이 작기 때문에 어떤 공기 단축이 돼서 경제성이 있지만 중저토피 이상으로 가서 한다면 어떻게 된다? 토공량의 과다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경제성이 불량하다,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경우에 따라 토피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표를 쓰려면 뭘 써야 돼요? 뭐뭐 함으로 뭐뭐 한다 하는 이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쌀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안 비쌀 수 있다. 그러면 이 비교표를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개착식 공법과 터널 공법의 경제성 비교요. 어떨 경우? 초저토피일 경우하고 중저토피일 경우에 경제성 비교를 두 개를 해서 어떤 V 사례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냄새가 나나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한 시공 순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자, 반개착식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썼는데, 자, 맨 처음에 시공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 토공을 하고 해야 되고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뭘 한다? 장비의 진입로라든지 주행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던 프리캐스트를 운반해서 설치를 하던 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어떤 작업 구간이나 공간이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면 배치 플랜트나 이런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공 전에는 어떤 얘기를 꺼내야 돼요? 제작장 또는 작업로, 설비 또는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 전 준비공을 상세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설비,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공중 보겠습니다. 시공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이거를 좀 나눠보면 위에 상부 윗뚜껑 딴다. 상부 토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 토공을 한 다음에 아치크라운의 기초가 있고요. 기초를 하고요. 토공이 있고
기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치 크라운에 대한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복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되메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터널 구간에서도 공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시 주의사항을 써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시공 후에 대해서는 어떤 되메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꺼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안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이 노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일단 다시 원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원 씨, 반개착식 공법이 있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공사 시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딘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디죠? 그게 나와 있나요, 여기?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하면은 내용이 없다. 중요한 부분이요. 자, 우리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저토피 구간이 흙이 이렇게 있어서 저토피 구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흙이 고토피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토피 구간에서는 어떤 카린시안을 공법을 쓰든지 이런 초저토피에서는 개착을 하고요. 중저토피에서는 카린시안을 했다.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린시안 구간이 있는데 이 카린시안 구간 이후에 나툼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툼 구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옹벽을 한 다음에 여기를 절토를 하고요. 여기다가 어떤 보강을 락볼트 같은 걸 하고 여기 복토를 해서 어떤 버림 콘크리트나 이런 복토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 시공 부위가 되겠냐면 뭐예요? 카린시안과 나툼 부위의 접속부 보강 방안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네요. 맞나요? 여기가 더 공사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중점 보강 방안 이래서 이 대제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부분을 볼까요? 자, 당초에 카린시안을 보면은 흙막이가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치 크라운을 하고 여기 이제 물론 기초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터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180도로 해서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콘크리트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위 검토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공량을 약간 줄였어요. 이렇게 줄였다. 줄이고,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치 크라운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치에 대한 부분의 콘크리트량을 줄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요만큼 굴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쳐서 하고요. 기초 콘크리트 전에 여기다가 락볼트를 해서 토공량을 1안 대비 2안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 물량에 대한 부분도 1안 대비 2안이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위 겸토, 즉 경제성을 해가지고요. 여기 기초를 하고 이 콘크리트량을 줄였다라는 그런 경제성 확보 사례도 쓸 수 있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단축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단축 사례는 이 위에 콘크리트의 아치 크라운을 우리가 현장 타설로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얘가 공사기간이 구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한중이나 서중에 대한 콘크리트 관리가 품질 관리가 어렵고 해서 얘를 프리캐스트 구조물로 하는 기성 구조물로 하는 방법을 써서 공기 단축을 했다 하는 절감 사례도 있을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친 다음에 밑에 카린시안을 하면은 여기 나중에 이제 라이닝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치게 됐는데 이 위에 크라운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차라리 이 라이닝을 아예 위에 있는 크라운 구조물을 크게 한 다음에 밑에만 라이닝을 해서 연결하는 구조를 하고 여기 지수 대책을 썼다라는 어떤 그 시공 효율 향상 방안도 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출제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원 씨, 반개착식 공법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접속부에 대한 보강 방안입니다. 거기가 보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떤 구조적인 취약 부위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속부에 대한 보강 방안이 중요하다 하면은 어떤 대제목이 나와야 돼요? 접속부, 즉 나툼부와 접속부에 대한 보강 방안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아니면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하면 뭐라고 해요? 경제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기존에는 현타로 해가지고 시간이 늘어지고 어떤 공기가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성공법을 해서 몇 개월 단축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공기 단축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를 꺼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장 냄새를 보인다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는 터널국 반개착 시공법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시공 개선을 할 수 있거나 중요한 위치,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대상이나 지수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 대제목으로 해서 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 하는 것이 더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저리 여러 말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핵심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전문가다운 답안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답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남이 쓴 답안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시거나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검증 안 된 자료를 보시고 무조건 따라하시기보다는 본인을 믿고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현장 냄새가 나는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답안에 대한 어떤 핵심은 본인에게 있고요. 채점자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가장 창의성 있는 답안을 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이 창의성 있는 답안으로 고득점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